안녕하세요. 출근길 3부 노동법 전경국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또는 상가 경비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의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이 산재로 인정받게 되는 경우 주로 어떤 쟁점을 중심으로 산재로 인정하고 있는지 최근 근로복지공단 재조사팀의 조사 경향과 그리고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사 경향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은 제가 산재 업무를 지난 20년 넘게 수행하면서 조사해왔던 경험과 그리고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판정위원으로서 수년간 활동하면서 그동안 변화되는 판정 경향들 그리고 특히 최근에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산재 승인을 위한 판정 추세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니까 끝까지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재조사 경향의 변화를 간략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또는 상가 경비 노동자의 과로에 대해서 과거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개념으로 판단해서 과로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정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아파트 및 상가 경비 노동자분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교대제 근무에 대한 어려움, 특히 막교대에 따른 신체 부담 등을 고려하면서 경비 노동자의 과로 및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긍정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최근에는 근로시간 산출을 정확히 하고 그리고 근무 환경에 대한 분석 그리고 심야 휴게 시간 등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인정 기준을 잘 확인해서 해당 기준에 부합되게 주장한다면 경비 노동자의 과로성을 인정받는 확률을 조금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가 경비 및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과로성을 주장하는 그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과로사 사건 등을 조사하면서 직업군별로 과로성을 주장하는 그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직업군별로 그 특성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최종 심사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판정위원의 심사 포인트에 적합한 주장을 정확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경비 노동자의 과로성을 주장하는 몇 가지 주장 포인트를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비 일지를 확보하자입니다. 경비 노동자의 경우 크게 주장하는 주장 포인트는 경비 일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비 일지에 기록된 순찰 시간과 그리고 매일 발생하는 주요 이슈 그리고 활동 사항을 주목해서 조사한다면 하루 일과와 근무 중 작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비 일지에는 근무 개시 시간 그리고 휴게 시간 그리고 순찰 시간 그리고 일 상황 등을 소급적으로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분석해야 할 자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휴게 공간을 주목해야 한다입니다. 경비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산출하는 그 과정에서 심야 휴게 공간, 다시 말해서 심야 시간 수면하는 것으로 사용자 측에서 주장하는 그 수면 공간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수면 공간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하는 그 수준의 수면 공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수면 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산출해서 다할 수 있기 때문에 휴게 공간 및 수면 공간에 대한 조사와 분석 그리고 현장 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면 공간에 해당하는 휴게 공간, 다시 말해서 수면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당겨올 수 있는 그 수면 공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로복지공단 업무 그 지침은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 제 채널에서 꼭 챙겨보시면 구체적인 그 사항들을 알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대 근무의 출퇴근 시간을 확인해야 한다입니다. 출퇴근 시간을 확인하는 그 방법은 근로계약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실제 출퇴근 시간의 정빙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아침 8시 출근이면 막교대인 경우 이 길 아침 8시 정각 퇴근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에서는 아마 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획일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침 8시 출근이지만
항상 업무 준비 등을 이유로 아침 7시 40분 또는 50분에 출근할 수도 있고, 퇴근은 이 길 아침 8시의 퇴근이지만 실제 퇴근하는 시간은 아침 8시 10분 또는 20분에 퇴근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매일 20분이 추가된다면 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통상 1시간 정도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실제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면 반드시 그 시간을 추적해서 주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비원 과로성을 조사하는 그 과정에서 심야 수면 시간을 근로시간에서 공제하면 통상 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8시간 또는 49시간, 조금 많은 경우에는 50시간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과로 인정 기준인 52시간에서 한두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 자주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1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추가할 수 있다면 추가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확보해서 조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넷째, 고령에 기저질환이 있다고 해서 절대 기죽지 말자입니다. 경비 노동자 산재 사건을 상담하시러 오시는 분들의 경우 고령에 기저질환으로 혈압 그리고 당뇨성이 있다고 산재가 안 되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고령이라고 안 해주고 그리고 기초질환이 있다고 안 해준다면 고령자분들과 그리고 기초질환이 있는 분들은 헌법상 보장된 이러할 권리를 산재법령이 오히려 방해하는 것이냐고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 유튜브 영상으로 남긴 노동부 고시 2017-117호 그 내용에 대한 분석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인 질병을 이유로 과로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노동부 고시를 위반한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고 있으니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영상을 보시면 기초질환이 있다고 산재 신청을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음을 노동부 고시를 바탕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 꼭 해당 영상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수년간 판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느끼는 점 중 하나가 의외로 아파트 상가 경비 노동자분들의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 신청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만큼 경비 노동자의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비 노동자 산재 사건으로 상정되는 각각의 사건들을 보면 어떤 경우는 정말 정확한 주장 포인트를 잘 정리해서 주장하는 그 반면 어떤 경우에는 산재 인정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주장하고 있는 사항을 다수 접하다 보니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사건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뇌심혈관계 질환이나 과로사 산재 사건의 경우 과로성에 대한 입증과 업무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정확히 업무 스트레스를 입증하는 절차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뇌심혈관계 질환이나 과로사 산재 사건의 경우 과로성에 대한 입증과 업무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정확히 업무 스트레스를 입증하는 절차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유리하게 주장된 입증 자료를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듯이 자세하게 정리해서 제출하는 그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산재 사건을 전문으로 수행한 산재 전문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오늘은 아파트 경비 또는 상가 경비 노동자께서 과로로 쓰러지거나 사망하신 경우 어떤 부분을 주안점을 두고 산재 신청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여러가지 내용 중 핵심 사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